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기준을 만드는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흐름에 맞춰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진을 떼어낸 자동차에 모터와 감속기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 개조 전기차입니다. 이 업체가 만들어낸 개조 전기차는 이 차를 포함해 4대째. 하지만 아직 일반 도로를 달려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 공도에서는 주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므로 불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이므로 사내에서만 주행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개조 전기차의 일반 도로 주행이 전남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영암과 목포, 해남을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정이 없어 금지된 개조전기차의 일반 도로 주행 시험을 허용했습니다.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연기관보다 무거운 개조전기차의 안전성 기준을 전남에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차량의 내구 수명과 이제 안정성이 얼마나 이제 기준이 되는지를 실증 사업에는 1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특구 지정에 따라 재정 지원과 세금, 규제 특례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전남도는 이를 활용해 영암 삼포지구에 10만 제곱미터의 개조 전기차 단지를 만들어 미래차 산업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품도 조달하는 기업도 있어야 되고 각종 셀팩을 만드는 기업도 와야 되고 충전하는 기업도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여기다가 이제 2차로 배치하려고 지금. 완성차 대비 40%가량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개조 전기차는 노후 차량부터 캠핑카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장은 2030년 1조 3,5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송갑석 의원의 최고위원 경선 출마로 공석이 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이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일부 당원들이 모인 가칭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는 내일 발기인 대회를 연 이후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부터 이틀 동안 시당 위원장 선출 공고를 하고 11일 후보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5년 전 10억을 들여 만든 물놀이 시설을 여태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수영장을 채울 물이 없어서 올해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설비가 낡아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5년째 문을 닫고 있는 물놀이장의 사연을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백운제 저수지 옆으로 잔디광장과 산책로가 말끔하게 조성돼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옆에는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휴가철인데도 물놀이 하는 사람은 없고 물놀이장 바닥에선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이렇게 빗물만 고여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게 벌써 5년째입니다. 저수지 일대 8만 제곱미터의 자동차 야영장과 산책로, 물놀이장 등 테마공원 조성에 들어간 예산은 113억 원. 이 가운데 10억 원이 들어간 물놀이장은 2018년 준공 이후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공원과 연결하는 도로공사 영향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물놀이장에 사용할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계 당시 저수지 물을 정수에 사용하려 했지만 안전성이 문제가 됐고 결국 준공 2년이 지나서야 6천만 원을 들여 수돗물을 끌어오는 배수관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동안 문을 닫았고 올해는 5년 넘게 안 쓴 펌프가 문제가 됐습니다. 광양시는 펌프 교체 비용 4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작동이 어려워서 교체 비용이 약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물놀이 시설에 물이 없어서 5년이 지나서는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설비 고장에다 예산 탓까지 그 사이 10억 원이 들어간 물놀이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최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사와 구토 증세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살모넬라균 검출률이 지난달 첫 주 7.1%에서 마지막 주엔 17.6%로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달걀과 우유, 육류와 가공품이 주요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병원성 대장균과 캠필로박터균 검출률도 꾸준히 늘고 있어 8월 들어 세균성 장염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을 태우는 장애인 콜택시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주시가 일반 택시를 빌려 쓰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는데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이동권 불균형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배수영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정다은 씨. 장애인 택시를 이용해 출근하는데 잘 잡히지 않아 아침마다 발을 구릅니다. 이용자는 많고 택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으로 배차 시간이 이제 5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취소할 경우에 바로 이제 접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광주의 장애인 콜택시는 207대입니다. 이 중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휠체어 적재가 가능한 특별 이동 차량이 116대, 나머지 91대는 돈을 주고 빌려 쓰는 일반 택시입니다. 하지만 기름값 인상 등으로 장애인 이용만으로는 수익이 맞지 않자 임차 택시 이탈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청각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도 장애인 이해도가 높은 특별 이동 차량을 선호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장애인 콜택시 부족을 덜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회사 2곳, 택시 100대가 투입되는데 기존과 다른 점은 일반 승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말기에서 장애인 승객의 콜을 수락하는 순간 교통약자용 택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 이동 차량, 휠체어 미이용자는 일반 택시로 분리배차가 되면서 오히려 이동권 불균형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긴 했지만 100대에 대한 축소로 인해서 과연 센터가 목표로 하는 콜 수치가 있을 건데 그거를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바우처 택시를 시범 운행한 후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광주 여중생 집단 폭행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 4명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학생 1명을 때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퍼뜨린 혐의로 15살 A양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을 헐뜯는 소리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급식비 예산을 234억 원 추가 편성에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2학기 급식비는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인 한 끼당 평균 1,378원 추가 지원될 계획으로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섬 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급수와 단수가 반복되고 있는 완도 노하도와 보길도에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의 공정률을 높이고 가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저 관로를 통한 광역 상수도 공급망을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완도 노하도와 보길도는 2일 급수, 8일 단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식수용 2리터 물 17만 개를 보급하고 급수 차량도 6대를 운영하면서 주민 식수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역의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8일 여수 가망만과 여자만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산소 공급기 등 방제 장비 2,300여 대와 적조 구제용 황토 19,500여 톤을 확보하는 등 적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해역에는 119개 여가가 우럭과 감성돔 등 5,163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여수 가망만에 고수온 특보가 발령돼
어류 79만 6천여 마리와 새고막 955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소병철 의원이 전남 내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특별법에 담긴 전남형 융합캠퍼스는 의대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남 동서북권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는 1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폭염특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어제는 광양도 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6도 안팎까지 올라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지치기가 쉽습니다. 물 가지고 다니시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요. 낮 시간대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온도 조절을 통해서 가축 질병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다소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광주가 2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구례와 광양이 낮 최고 기온 34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2도, 진도 31도, 강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